자, 제2절 교정 장비입니다. 자, 내려와서 의 보시게 되면 교정 장비라 하는 것은 밑에 줄에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부속품을 말한다 했네요. 자, 종류를 보시죠. 교정 장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1, 2, 3, 4를 묶으시고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일단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자, 3번 교정장비 관리 및 보유 기준. 자, 158조죠? 읽어보시고 159조를 보시게 되면 보유 기준 및 관리 방법은 장관이 정한다. 이 교정장비와 관련해서는 이 장관이 정한다는 것이 많아요. 한 가지 법무부령이 하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장관이 정합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전자장비를 이용한 개업입니다. 자, 94조 가볼게요. 자, 교도관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 성계, 그 밖에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안전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개호할 수 있다. 끊고. 자, 그런데 이 전자 영상 장비로 개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자 영상 장비라고 하는 것은 CCTV를 말합니다. CCTV는 자살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항 단서에 따라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이 CCTV로 개호할 때에는 개호 직원, 그 다음에 개호 시간, 개호 대상을 기록해야 된다.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하고요. 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서는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해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가 돼 있어요. 요 사항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밑줄 그을 만한 것이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밑줄 긋는 거예요. 1항 조심하시고 1항이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종류 볼게요. 전자장비 종류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전자감지기, 전자경보기, 물품 검색기, 증거 수집 장비 등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18년 7급에 음주 측정기가 하나 나왔네요. 음주 측정기는 증거 수집 장비에 해당한다. 여기 나오네. 여기. 이 5호에 증거 음주 측정기가 나오네요. 다음 중앙통실. 자, 소장은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돼 있고 여기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요. 자, 끊고 제한된다. 다만 시찰 참관 소장이 허가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장관이 정한다. 장관. 그치? 그 다음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굳이 설명할 거 필요 없어요. 거실 수용자 개호 나왔네요. 자, 인적사항 및 주요 개호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한다. 끊고 그 다음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자, 그 다음 자, 6번 보시게 되면 전자감지기 나와 있고 전자경보기 나왔네요. 자, 입원하거나 이송 출정 그 밖의 시설 바깥에서 수용자를 개호할 때는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언제요? 언제 이거 쓴다고? 입원할 때, 이송 출정 나갈 때, 그 밖의 사유로 바깥에서 개호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발목, 팔목 이런 것 등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7번 보시게 되면 물품 검색기 나왔네. 자, 고정식 물품 검색기는 정문, 입구, 그 다음에 그 밖에 수용자, 교정시설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 의료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자, 요 2항하고 3항을 비교할게요. 1항은 수용자고요. 2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입니다. 자,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 금속기를 통과시킨 후에 엔드 휴대식 금속 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엔드 됐어요? 그 다음에 수용자 외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오하지 오와 휴대식 금속 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 외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을 통과하게 하든지 휴대식으로 탐지하든지 선택적인데 수용자 같은 경우는 두 번 절차를 거치지 고정식을 통과하고 한 후에 휴대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엔드냐 와냐 이게 시험 나와요. 엔드냐 와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지 통과하게 한 후냐 하거나냐 이 부분 갖고 장난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없죠. 현직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이고. 자, 기출문제 그렇게 나와 있지? 자, 기출문제 첫 번째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고요. 기출문제 두 번째는 수용자죠. 수용자. 하거나가 틀렸고 뭐뭐하게 한 후가 틀렸지. 자, 기타 규정 보시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호장비 가볼게요. 자, 보호장비 종류는 다음과 같다. 98조 별표 쳐보시고 1번부터 8번까지를 묶으시고 자, 수갑 그 다음에 머리 발목 수갑이 있고 보호대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있어요. 옷 마지막에 포승줄 있다. 자, 이것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은 없어요. 사슬하고 안면 보호구는 지금 삭제됐다. 그치? 이런 거 영화에나 나오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선 사라졌다. 이렇게 받으시고 문제집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종류 나왔네요. 종류. 앞에 것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고 밑에 것은 이제 좀 자세하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자, 역시 1번부터 8번까지를 묶으시고 수갑에는 양손 1회용 한손 수갑이 있다. 발목 보호 장비에는 양발목 보호 장비가 있고 한발목 보호 장비가 있네요. 보호대는 금속 보호대가 있고 벨트 보호대가 있고 그 다음 포승 같은 경우에는 1번 포승이 있고 벨트형 포승이 있고 그래요. 방금 보았듯이 사슬은 삭제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사용 요건 볼게요. 자, 보호장비 사용 나왔네. 1항은 누구지? 1항은 수용자네요. 수용자. 교도 가는 수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시고 어떨 때지? 그래. 이송 출정 나갈 때 보호장비를 쓰죠. 보호장비 왼쪽에 있잖아. 왼쪽 페이지에. 수갑이라든지 포승 있지. 포승.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포승할 때. 그 다음 자살, 도주나 자살 자해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손괴할 때, 그 다음에 질서와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이런 때 왼쪽에 나와 있는 수갑, 이런 포승 등등 기타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도시설 안에서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때는 의무관은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고 됐죠?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종류별 요건 보시게 되면 자, 수갑하고 포승은 언제부터 써요?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1항이 1호부터 4호였지 그치? 이송, 출정, 호송, 도주, 자살, 자해, 공무집행방해, 손괴, 해칠 우려가 큰 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1, 2, 3, 4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슨 것을 쓸 수가 있다? 수갑하고 포승을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수갑, 포승은 위에 있는 전부 다 네 가지 전부 다
어느 경우에 하나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갑 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머리 보호 장비는 머리 부분을 자위하려 할 때, 그 다음에 발목 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 의자는 2호부터 4호까지를 말이에요. 2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1호 있죠. 1호. 1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지 못해요? 이때는 발목 보호 장비는 여기서 쓸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발목 보호 장비를 쓰냐? 생각을 해봐. 암기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는 발목 보호 장비를 쓰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4호가 제일 잘 나오죠. 4호가. 침대하고 옷이 있네요. 그때는 자살하고 자해가 우리가 큰데, 자살 자해 우리가 크게 되면 침대에 묶어놓고 꽁꽁 묶어버려. 또는 옷을 입혀놓고 꽁꽁 묶어버리고. 그치? 그러니까 침대와 잠옷을 입고 자자. 이렇게 침대하고 옷 있지. 침대복을 자자. 침대복 입고 자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나왔지? 여기 발목 보호 장비는 이성 출정 나갈 때 쓸 수가 없어요. X. 그래서 요 1호, 그 다음에 2호는 당연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3호, 그 다음 4호. 그 중에서 4호가 제일 잘 나온다. 별표 하나 쳐둘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1항도 별표 하나 쳐둘게요. 쳐두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게 되면 사용 방법을 볼게요. 자, 종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줍 보호 장비는 다른 보호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보호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요 2항 한번 체크해 볼까요? 1항은 어디 갔네요?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다 생각 있으니까 다 빼버렸단 말이죠. 책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자꾸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1항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갖다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것만 열심히 보세요. 자, 184조 제2항에 따라, 자, 184조 제2항이 뭔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목욕, 그 다음에 식사, 용변, 그 다음에 치료 등을 말합니다. 즉, 목욕이나 식사, 용변,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치? 그때는 이 보호의자의 사용을 일시 중단, 그 다음에 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시켜서 8시간 초과할 수가 없다. 또 중지된 후에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용이 중지된 후에 4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용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 칠해야 되겠지? 8시간, 그 다음에 4시간.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가 아니고 포함시키는 거야. 자, 보호침대 나왔네요. 자, 보호침대의 경우에는 뭐를 준용한다? 여기 2항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보호복 같은 경우에도 2항을 준용한다. 2항이 뭔데? 2항이 이거잖아. 요거 체크해보면 2항이 이거야. 2항이 바로 위에 나와있지. 이 같은 경우를 여기에도 준용한다. 이런 말이야.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고. 자, 밑에 포승 나왔지? 포승은 2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한다. 연승. 그리고 이제 별표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로 나와 있는데 시험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 파일은 넣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필요가 없다. 이건 필요가 없다. 정 보고 싶거든 법령 들어가서 컴퓨터 인터넷 법령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빼버렸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180조. 자, 하나의 장비로 보호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2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쓸 수가 있죠. 그쵸?
포승하고 수갑이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런 것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끊고 두 가지 이상을 쓸 수가 있는데 다음 경우에는 다른 장비와 같이 쓸 수가 없다. 뭔데? 그게 두 가지지. 두 가지. 의자하고 침대다. 의자하고 침대. 여기 뭐 수갑 채우고 뭐 포승줄로 묶고 막 그러나? 그리고 따서 또 의자 침대에 묶어 놓고 또 묶어? 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자나 침대 자체에 앉히거나 눕히는 것 자체가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81조입니다. 자, 사용 기록. 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썼어요. 그러면 그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심사부에 기록해야 되고요. 다만 앞에 끊고. 자, 제1호에 따라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밑에 양선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가름할 수도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사용 절차 나왔네요. 사용 절차. 보시면 소장의 명령이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소장의 명령이 있을 때 보호장비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고요.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용 후에 보고하면 된다. 나왔네요.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 정한다 됐고 자 보호장비 종류라든지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고요. 사용 중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다 돼요. 자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 사유를 알려주네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려주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호상 독고 수용이다. 개호상 독고다. 그쵸? 징벌실 간다. 징벌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죽했으면 사람 몸에 이걸 착용하겠나? 오죽했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애완견 이런 거 기를 때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징승보다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면 개쓰레기들 많이 봅니다. 저 때려잡지도 못하고 때려잡으면 오히려 내가 다치고 그쵸? 사람이 아니야. 자 소장 나왔네요. 소장. 요 조심하셔야 돼. 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소장은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실태를 확인 점검하지. 그 담당 교도관이 있어요. 수시로 걔를 보죠. 수시로 육안으로 보거나 담당 교도관을 보거나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보안과에서 보거나 수시로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청장 나왔지 청장. 이 청장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와. 정기적으로 일선 기관에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기를 바꾸면 틀려요. 장관이 왜 나오냐? 장관이 할 게 없냐? 이런 거 점검하러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안 배웠다 할지라도 상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 자, 보호장비 계속 사용 나왔네요. 자,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일 심사한다. 매일. 그 다음,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의무관, 관계 직원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계속 쓰면 돼요. 그리고 이 근거를 기록하여 주면 됩니다. 자, 보호장비 사용 중단. 자, 보호장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장이 허가를 받아서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끊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단한 후에 나중에 사후에 승인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2항이 아까 배운 거잖아. 2항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배운 적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의자, 침대, 보호복, 포승을 하체승하는 방법을 때는 매 시간마다 관찰부에 기록하게 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네요. 뭐 어떻게 마땅하게 낼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거 뭐 낼 게 뭐가 있어? 시험 낼 게 뭐가 있냐? 소멸했을 때 소장의 허가를 맡아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99조를 별표 쳐볼게요. 교도관은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장비를 써라. 사회가 소멸하면 중단하라. 나와 있고 결코 이것은 징벌수단으로 써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징벌을 쓸 때 보호침다 보호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징벌 때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건 뭐 과거 아주 수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그쵸? 네, 됐습니다.